저는 저의 학문적인 관심과 주제에 관계없이 저는 이제 제주 4.3과 한국전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이 생명의 문제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문제에 민감한 아무리 문제나 세월호 문제 이렇게 되는지 현장에서 이게 과연 나라인가 이렇게 어머니들의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들의 이제 육성을 진도 체크하는 쪽에서 제가 이제 견딜 수 없어서 내려갔고 내려가서 북한의 구조 작업을 지켜보면서 어머니들의 육성을 전달하던 것까지 이게 과연 나라냐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이 바다에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바다로 걸어 들어가서 어머니들이 같이 이제 막고 말리고 그 울음소리는 제가 4.3이나 한국전 문제를 공부할 때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진도의 산등성을 가르는 새벽에 어머니들의 한 말마저 있지만 저는 늘 그렇게 인간의 슬픔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고 제가 이제 공감, 청년들을 많이 쓰지만 공감이나 동감이라는 것을 잘 안 쓰는 데는 힘든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공감하고 동감한다는 것은 생명을 잃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인간의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치유의 문제, 회복의 문제를 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치나 공동 생활에 있어, 심지어 가정 생활에 있어서 생각의 다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인간들은 조금 다른 것을 저렇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고 과장해서 일치나 대만이나 합의나 동의에 이르지 못하는 걸까? 물론 인류의 역사를 가장 어려운 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끝날 때쯤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그렇게 엄청난 그런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딱 있다. 네 이웃만 사랑할 수 있으면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은 하는 것이 무관한 단 하나의 계명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드린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모두를 이렇게 조금 무겁게 시작하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고 저는 먹고 살 만한 직장이나 교직을 갖고 있고 또 그런저런 일이 있으면 나라를 만든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독자분들이 있는 신문에 저를 고정 칼럼을 쓰지만 저는 이것을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제가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 제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만 계속 좌절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저는 촛불에 그냥 큰 신문들에게 전면을 계속 쓰기도 하고 외국에 나갈 외국 강의가 없을 때는 매주 공항을 나가고 그랬지만 촛불 이후에 80%의 국민이
촛불에 참여를 하고 80%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을 했고 80%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그 집권 세력과 집권 정당, 저는 절대로 보수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일이고, 제가 이제 벨렛 정부 해라 62석이 보수 정당에서 나왔고 38석이 중도 정당에서 나왔다. 이 80%의 국민의 뜻을 받는 것은 진보 독임 정권, 승자 독식 정권이 아니라 연립 연합 통합정부를 수립해라. 탄핵광장의 탄핵연대를 정책연대, 입법연대로 가야겠다. 뭐 난리가 아니지. 그때부터는 그런 칼럼을 전도연을 쓰고 있더니 무슨 일이냐. 지금은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아니 청산 정부들은 다 스탈린, 김일성, 마오쩌둥 과거를 청산하는 정부치고 지금 성공된 게 없다. 청산을 안 쓰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과거는 극복, 연합해서 적폐를 극복을 하면 되지. 적폐를 청산하려면 사람을 가두고 자르고 죽이고 하는 건데 처벌하고, 그 한 사람을 처벌하는 건 그거를 만들어낸 제도를 극복하는 게 미래의 희망이다. 이제 계속 산 정신이 어디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의 자료를 포함해서 이 승자 독식 독임, 문재인 정부 끝나고 학생들한테 보여줬어요. 당신들의 진영 의제를 빼놓고, 양극 의제를 빼놓고, 진보 의제, 보수 의제 서로 싸우는 걸 빼놓고, 공통 의제, 공공 의제, 국가 의제, 공화국 의제,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가 나아진 게 하나라도 있는가? 출산율이 높아졌는가? 자살률이 떨어졌는가? 기후 환경 위기가 좋아졌는가? 북한 핵 문제가 나아졌는가? 하나라도 나아진 게 있으면 나한테 가르쳐달라. 생명 얘기했다. 해상사고가 줄어드는가? 가부도 신공항을 포함해서, 아니 MB 박근혜 정부보다 기후 환경을 파괴하면 압도적으로 기대가 안 된다. 한쪽에서는 탈원전한 사람에서 MB 타당성 조사의 면제 건수나 면적 면에서 비교가 되게 많다. 사례감을 유치한 MB 정부보다도 뭐가 진보냐 그랬죠. 가르쳐달라. 엄격하게 얘기했어. 야당하고 연정을 해라.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았던, 바로 직전에 집권되었었던 열립은 정치는 맞선거에 가야 반대세다. 나의 얘기를 안 듣는 쪽하고 공동의 궤도에 올라가야, 주택에 올라가야 가정도 연합과 일치를 해야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가 연합하고 일치해야 같은 방향을 봐야 제대로 교육이 되는 건데, 아빠는 이쪽으로 하자, 보수는 이쪽으로 하자, 진보는 이쪽으로 하자, 갈라져 싸우는 나라, 갈라져 싸우는 집, 갈라져 분열을 일으키는 나 자신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데, 옛날 스탠드로 이거 수천 년 된지. 야당하고 연정을 해야 되는데 검찰하고 연정을 해요. 2년 반을. 그러니까 막 최고의 지지를 받는, 뭐 소문에도 검찰총장인데 진보에, 그 다음 2년 반은 보수의 최고의 지지를 받아요. 그럼 강을 건너서 이제 이 양극주의라는, 진보 이제 보수 이제가 성공한다는 게, 이게 조금 전에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디스켓 보면은 보수 정부를 제가 디스켓 보면은 진보 정부를 가르치려고 봤는데, 지금 저 사람 얘기 듣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해, 항상 이상하다. 인구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비정규직은 조금 더 줄어들고 있고, 자영업자 창피업비는 절대로 나아지지 않고, 정부 정부에서 쫓아. 뭐지? 내가 뭐 어깨비를 쫓았나? 나는 이 개인이 최고 좋은데, 나는 이 팬덤, 나는 이 포퓰리즘, 나는 무슨 아들, 나는 무슨 딸이 되고 싶은데, 이게 뭐지? 야, 이거는 뭐
정치적 올바름은 나는 옳은데 분명히 쟤네도 틀렸는데 뭔가 내 지지자들이 좋아할 거를 계속 던지는 거는 점점 공고해지지만 조금만 다른 소리에서 야 보수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보수 정당화를 일정으로 해야 돼 이러면 여기부터 이제 무너지니까 절대로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제들 표가 안 나와요. 전혀 나쁜 이 국가 의제 퍼블릭 아젠다 리퍼블릭 아젠다 스테이트 아젠다 근데 표 나오는 거 그거는 뭐 정말 이제 조금 이거 뭐가 다르다 생각해 보니까 양극화라는 게 이게 상당히 고의적이고 계산된 것 같다. 집권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분들한테 아무 차이 없어요. 기득세력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진보 군주를 뽑느냐 보수 군주를 뽑느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알고서 죽산 선생이 소작해도 철폐가 문제라고 얘기한 거를 몇백 년 전에 민주공화국은 군주제 철폐가 핵심이다. 우리는 진보대도 보수정 갖고 갔는데 아무것도 지금 말씀드린 스테이트 아젠다 핵심 아젠다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갔거든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북한 핵 문제 뭐가 나왔어요. 저는 상당히 정부에 깊숙이 자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에 약간의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전쟁 문제나 평화 문제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또는 어떤 편안하게 한 진영을 대변한다면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전체를 고뇌하는 사람들이 그 쉬운 길, 그 진영의 한편에 들어서 야, 이 권력이 최고야, 우리 진영이 최고야, 상대는 악마야. 표가 계속 나오고 계속 당선될 수 있고 그러나 국가 문제를 조금만 이야기하는 순간 내 지지 기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너 좀 이상해? 너 변절자야? 너 강을 건너는 거야? 정책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가까워도 이거와 논쟁이 시작되면 이거는 우정은 아물 수가 없어요. 그 제2의 6.29 선언을 이번에 만약에 진보주의 연정이 되면 우리는 큰 네덜란드나 큰 스웨덴 자기국이 될 수 있다. 그들이 오늘날 성평등국가, 복지국가, 의회민주국가, 사회적 민주주의국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연정이다. 연정. 단 한 번도 사회민주당이 강도 집권을 한 적이 없다. 초반에. 그 연정이 왜 연정이 예술이냐?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정이 안정이 되고 한 번 결정된 거는 지속될 수 있고 청년들 다음 세대가 이 합의에 근거해서 국가가 공화국을 움직이고 우리는 진보 대한민국 보수 대한민국 즉 대한 제식으로 요즘 신문에서 많이 받았어요. 제가 몇 번 썼더니 남남 관련 현재 관련 비례 관련 이러고 이제 처음 쓸 때는 어색하다고 지금 다 써요. 근데 쓰기 시작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진보 진영할 때 진짜 이것도 무슨 그냥 설명드릴 거예요. 보수 진국과 진보 진국이 존재하니까 어떤 때는 아침에 칼럼이 나가면 전화를 받기가 두렵죠. 요즘은 이제 댓글로 의거하니까 야 걔 말해가지고 이제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포기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 5년 이민가센 칠 거야. 누가 대통령이면 동남아 국민은 40% 가까이 세입을 안 되는 못 되는 국민이 면세점이야 국민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입이 적고 3년 6% 내고 3, 4을 적어요. 비행기 적고 자연국민도 없어요. 세금도 안 내고 스스로 나는 진민 국민이 이전에 나는 내 진영이 권력 뺏겼으니까 나는 진짜 보기도 싫어요. 대신
나하고 말통하는 유튜버들, 나하고 말통하는 SNS, 이거만 이제 그대로 진리. 영어로 진영은 부족이라는 신이 있었다는 게 국가 이전 발표를 내고 그런 진영들이 다 모여서 이제 공화국을 만들어 보는 거라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진보와 보수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내전 상태. 그렇게 대통령제 폐지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짓인 거야. 민주주의란 거리가 멀어지는 거 너무 많고 조금 이따 이렇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연정이 가능한 제도로 바꿔야 된다. 탄핵 아니면 처벌. 지금은 전국에 행정부도 이거 다 재판적이 되어버렸어요. 전부 재판적이에요. 이거 어디 있어요? 국가백 합법, 불법, 유죄, 무죄. 그러면 트럼프는 출마하셨는데 트럼프는 그냥 당선돼요. 그게 관계없이. 미국 헌법이나 법률에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검사의 논리와 판사의 논리가 국회로 가지고 정보를 받습니다. 이러고도 우리는 내가 진민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인정을 안 한다. 왜? 나는 모르니까. 상당히 잘못된 거니까. 선택을 할 때 내 마음에 양심의 손을 얹고 저는 부정시키고 저는 처벌하고 저거 청산하라고 찍어줬는데 그거 못해. 나 이미 내가 진민인데. 국민이 그걸 절반을 지지하는 국민의 반은 조금 안 건데 스스로 공화국을 붕괴시키고 있으면서 스스로 진민이면서 진국을 찬성하면서 이 깜빡이를 질펴내요. 예. 정말 밥 먹을 때 괴롭지. 술 먹을 때 걔들하고 술 먹으면 저는 술 못 먹어요. 끝까지 대화하나 정말 괴롭지. 예? 왜? 내가 진민이니까. 시민이나 국민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요. 본인 이민만 생기는. 저희 축산을 공부할 때는 좀 일찍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선진의 영향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인류학에서 등장했냐고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피레네 산맥 이쪽 저쪽,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합법이고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 불법이고 샌드강 이쪽에서는 합법이고 샌드강은 불법이고 이 강이나 산맥은 우리한테 갖고 있는 진영이에요. 우리 쪽은 아무리 잘못해도 합법이고 팔이 안으로 눕고 칼은 밖으로 펼쳐지고 저쪽은 조금만 잘못해도 불법. 이건 법이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뜻은 곱다라는 뜻입니다. 이웃이라는 말에서 오거든요. 이웃 저스티스. 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상태. 정확히 법이라는 말을 출발해요. 신의 눈으로 봤을 때. From the eye of God. 이러면서. 신의 눈으로 봤을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만큼 고른 것. 근데 강 이쪽은 합법, 강 저쪽은 불법, 진영 이쪽은 합법, 우리 걸 너무나 뚜렷하게 보고 있다고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퇴임회의 결렬할 때, 이 전투대 기자 안 계시면 너무나 재밌는 얘기 많이 말씀드릴 텐데, 김대중, 노무현과 송일구, 해보게 됐던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 연정을 하려고 그랬고, 노무현이 왜 개헌 아니면 연정을 마지막까지 그냥 그걸 붙들고 그랬는지, 이거 이 나라 이름을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당시 개헌만은 모아서 연정만 당시 맨날 쓴 거잖아. 평생. 사람들이 그렇게 DJ 편합 반대할 때 당시 진짜 DJ 편합 절실하다고 쓰는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짜. 야, 그 애국심에 감동을 해가지고 진짜요? 이건
마십시오. 진짜 언론이 있으시면 이게 막 보도가 되니까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데, 네? 그래서 그 죽산 선생은 공동체, 국민, 국가, 민족 그 전체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영 같은 거는 이분은 사역에 들어있지 않아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1945년 이전에 나라가 주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는 이분은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 신체가 그렇게 위절당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을 둘은 그걸 좀 알아요. 저희 정치인이 그 강제징용 증명 일제시대에 그때에 이제 동지들하고 이렇게 손가락 2개 거울 때 심지어 이분 7개 다 그것도 일제 탄압 그래 비치를 하잖아요. 처음에 7년 전체 거의 8년 8개월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표절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는 나 자신은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원칙을 잃지 않아요. 원칙을 끝까지 견디해요. 나 자신은 조국의 건국, 민주주의, 도시개혁, 농민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 반독재, 위해서 나는 던져요. 정의를 위해서.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융합하고 연대하고 화합할 수 있어요. 지금 반독재가 중요하다 그러면 김성주가 손을 잡을 수 있고, 지금 농민을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은 공산 전체주의를 막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승만하고 김성주랑 같이 국가를 건설하는 거예요. 농지개혁이 될 때는 이때부터는 이승만하고 투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저를 보면 대부분 거꾸로 살아. 나는 옳고 나는 정립하고 남하고 연대하고 화해하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이승만하려면 가정 문제도 있어요. 이게 올라가면 당신 평화 얘기 많이 하래.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 가정 평화부터 지키려면 앞으로 찍소리 말고. 약간 농담을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저 반대로 살아요. 예, 저는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하고 무엇을 논쟁을 안 하겠습니까? 예? 옛날에 예멘 난민 방문 문제부터 해서 우리는 난민이 일어나는 나라 살아요. 이민으로. 그렇죠? 구한만의 나라에 있을 때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난민 안 받았으면 딱 그러고 죽어요. 강점시대에 더해. 중국, 미국 가서 다 독립운동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미국, 독일 다 받아준 거예요. 우리 난민이 신족을 떠나먹지. 우리는 입양하는 다. 우리는 780만 명의 누구가 있는데 78만 명도 아니고 7만 8천 명도 아니고 7.8명도 아니고 500명 예배 난민만 넣으면 쌩 난리가 나고 하는 나라 망하는 것처럼 780만이 우리와 유태인과 중국인만 자기 영토를 떠나서 사는 동족이 10%를 넘는다. 경제발전, 민주화도 마찬가지. 다 그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단식점 다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대 다 차를 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의 물건을 받으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결사가 거예요. 그런 거 가나만 썼다가 뭐 초도를 이세요. 그냥 우리 이렇게 우리가 난민일 때, 우리가 이민 갈 때 다 받아줘서 이렇게 여기까지 발전하고 성장한 나라. 우리도 이제 힘을 돌려줄 때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열어보자. 전화 와요. 네 아빠부터 내줘. 엑스엑스. 조금 전 말씀 그대로죠. 나는 몰라. 우리는 축산과 정반대로 살아요. 축산은 개인이 희생하지만 주권이고 몸을 바쳐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든지 연대하고 타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는 붕괴되고 나는 진민이고 나는 정책 올바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읍하고 너네들하고 연대하고 화해하고 일치하는 건 나는 안 돼. 대한민국이 방한다는 하는데 내 진보, 내 보수, 난 이 진영, 내 SNS 이거 나는 건져야 돼. 이런 걸 안 그러면 나는 아내한테 질 수 없어. 애들 인생이 어떻게 되면 가정이 깨져 그러면 나라가 깨지고 지금 똑같아요. 국산정신의 출발점은 발표하고 나가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는 손가락 7개가 있다고 목이 책을 떨어뜨리거나 추춤하죠.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살린 나라인데, 전쟁에서 살린 나라인데, 지금 이제 청년들이 아이를 못 낳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국제보고서가 제일 먼저 멸망할 나라 대한민국. 전쟁으로 멸망하는 게 자멸이 자멸. 스스로.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쓰러져서 자멸국가. 자멸. 전쟁으로 지키고 35년 감통사태 지켰는데 우리 스스로 아이고 또 일본이 아이 낳지 말라 그랬습니까? 조선민주도 아이 낳지 말라 그랬어요. 미국이, 중국이. 우리가 이런 나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우리 세대가 민주화 세대가.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사람만 망하더라도 나는 뭡니까? 나는 진보 너희들과 내가 투표를 안 하고 내가 5년을 내가 안 보면 난 이민 갔다 싶어. 저는 편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공적인 활동을 하고 글을 쓰니까. 편지를 교장 선생님 시작에 당신 정치해야 돼. 당신 반드시 정치해야 돼. 정치는 가장 탁월한 인간이라는 것이 가장 확신적인 것은 지금 정말 여러분들 청년위원회 때문에 작은 조그만 22세 조그만 대라는 말씀인지 뒤에 쭉 읽을 텐데요. 그러면 진짜 정치는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치보다 더 어려워요. 저 사람 기업에서 성공했고 학문에서 성공했고 예술, 문화, 가요, 기술, 의료 다 성공했는데 정치에 가서는 정말 힘들잖아요. 정치가 그거 오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정치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자기가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르쳐요. 제가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 뭐만 연립적 연합적 모임이라면 신문 사설부터 어떤 신문인지 이름을 거명해서 그냥 비판을 해요. 권력 나눠먹기, 정치문화, 30년 언론 논소리하는 정? 5분이면 그냥 아무 소리 못하지. 권력은 나눠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그따위 정신을 올리는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야. 연립연합정부를 해야 복지국가가 되고, 권력은 나눠라고 있는 거야. 삼권분리 뭘 배웠어, 당신? 견제균형 뭘 배웠어? 헌법 처음부터 봐봐, 뭘 배웠어? 근데 권력만 나누려고 온 언론이, 댓글이 다 권력 나누는 거예요. 개헌을 수십 년 주장하니까요. 개헌이 블랙홀입니까? 헌법이 블랙홀이지. 0.73%를 이기건 몇 프로를 이기건 완전히 권력을 독점하잖아요. 그럼 헌법 잘 믿어. 헌법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개헌만 하려면 이 자식들 국회의원 밀려가지고 자리 앉아있고 안정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개헌 주장하는 거를 48년의 축산이 제 얘기를 그대로 있으면 개헌 주장. 한 사람한테 권력 줘봐라. 어떤 나라를 내는 근데 개헌만 주장하면 온 권력이 다 재벌을 따라가는 거예요. 개헌이 블랙홀이에요. 헌법이 블랙홀인데 거꾸로. 권력 독점, 승자 독재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왜? 내 진영의 독재는 통쾌하다. 저놈들 구속시키고 가만히 찍는 거 나는 그것 때문에 찍었거든.
저 오늘 이 말씀 끝나고 생각하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정말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걸 알기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요, 정치적 신념은 종교 신념보다 더 강해요. 종교는 깨달음이라도 주는데 정치적 신념은요, 이성 안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전향처럼 힘들어요. 여야 의원들, 나라 책임진분들 얼마나 대화를 많이 받겠습니까? 안정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나라를 책임지는 분들이 부자를 때는 저는 교회를 가고, 그리고서 무릎 꿇고 깔끔한 기도를 드려요. 당신이 주권자이신데 권세자가 만나자고 합니다. 그 권세의 혀에 행복당하지 않게, 설득당하지 않게 당신의 권능으로 그 권세자를 설득할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설득당하지 않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거꾸로 온갖 제안할까 합니까? 이거 줄 테니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거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가 주는 권력은 너무나 작고 그가 주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 견디 힘을 주세요. 국회의원을 긴 시간 대화해요.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는 분들 끝나고 나면 그 주인님은 이상적으로는 오는데 현실적으로 당신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다. 당신 DJ는 어떻게 연정을 했고 노무현 어떻게 연정을 추진했고 브란트는 어떻게, 브란트가 연정할 때는 대국민이 나치냐 기증거든요. 아니 아파르테이트 평생 훨씬 27년을 감옥에 가뒀는데 만델라를 그런데 어떻게 그들하고 연정을 하는 거야? 백인들한테 연정을 했어요. 만델라는 지지보다 독재한테 더 탄압을 받았고 브란트는 이전까지 그 본명도 아니에요. 나처럼 싸우려고 만델라가 20년을 감옥 갔다 연정을 하는데 지금 뭐가 달라요? 이 사람들이 서로 감옥 보냈어요? 나라를 두 쪽을 내놓고도 가정을 두 쪽을 내놓고도 서로 자녀들 앞에서 옳다고 그러는 것처럼 국민 앞에서 서로 못해요. 나라를 두 쪽을 내놓고 보수 진국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마 50분은 어렵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의진이 빨리 조공함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청년들하고 저는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러면 2박 3일도 대화를 하고 청년 모임에서는 집사님 주제가 아니더라도 나라의 이미지를 갖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법정에서 현장의 이제로 사라진 축산운동이 남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거꾸로다. 개인은 옳지만 사회적으로는 온갖 고집을 다 피우고 자기만 고수하면서 거꾸로, 그렇죠? 뒤집어서는 생각하지 않는, 자기는 오히려 희생을 하면서도 전체를 지켜나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축산선생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축산정신을 얘기하기 시작한 건 한국 사회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들이 이제 그 발표회 모두에 사실 여러분들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달리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현실이 어려울수록. 왜냐하면 사람은 지식이나 지혜를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한 번 살아보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살아본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책의 진리가 있는 건 그래서 그런데요. 그런데 과거를 바르게 살아간 분들은 더 많이 감동을 주잖아요. 책이면서 그대로 현실이니까. 그대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청년들의 목적을 이해하는 건데, 어제 시절을 그렇게 했어요. 솔스타인 베글레니안 학자의 견해를 시작했어요. 그 뭐냐면 선두주자들이 치른 벌금들, 사망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저항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선두자들이 치른 벌금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들의 희생 때문에 민주화가 됐고, 그들의 희생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고, 그들이 벌금이 후대에는 상금으로 전환된, 우리는 어떤 벌금을 치를 각오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저는 우리 세대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저는 산불 세대가 벌금을 치지 않아서요. 민주화하면 바로 다 정보를 들어갔고, 다 보관 대작들도 있고, 너무 빨리 출산을 합니다. 청년 때 잠깐 희생시키고, 축산생활은 평생 희생을 지금 평생 벌금을 냈다고 하는데, 작은 벌금 지금은 큰 상금을 빨리 받아요. 우리 세대. 이게 지금 그걸 만드는 거죠. 북한이 광복이 되었을 때, 1900 광복되었을 때, 이분은 식민시대 평생을, 식민시대 일관되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념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수단이 됐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은 다음에는 이 겉옷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념, 목적이 주권 회복이기 때문에, 주권 회복된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가 목표예요. 이제 목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을 버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라는 목표로 나아가요. 가장 중요한 게 자유의 나라를 만듭니다. 자유. 누구나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자유를 어떻게 돼요? 민주주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정치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계급만 자유롭다. 국민 모두가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그냥 주어지니까 재산이 중요해요. 이거는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예요. 그렇죠. 재산이 없으면 자유롭고 싶어도 그걸 필연에 와는 그러는데, 먹고 사는 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거기에 집중, 그래서 편익이 중요해요.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작자들을 철폐해야죠. 소작자들 철폐에 가장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벽한 논리를 제공한 분이 북한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보라고 제가 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집권했는데 비정규직 해결했습니까? 자영업자 문제 해결했습니까? 이 나라가 망할 중 0.대 출산율이 유일한 거예요. 점점 떨어져. 서울은 0.4대, 대한민국 제일 잘 사는 분이 0.4예요. 0.4. 아니,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가난할 때는 저렇게 출산율이 높았는데,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나보다 잘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지낼 수 많이 나는 거예요. 생물학은 다 끝나 있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뭐예요? 자기 연장이에요. 자기 보존이에요. 네? 오래 살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생물학적인 본능이에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힘들면 인간의 최대의 생물학적인 행복하잖아요. 한절을 하잖아요. 자살과 출산 부분은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동일합니다. 출산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녀도 고통스럽지만 내가 살아갈 세상이, 나도 그거 비우는 동안에 고통을 겪어야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도 반도체 잘 만들었고 뭐 잘 만들었다고 계속 자랑하면 돼요.
왜 반드시 잘 만들고 그렇게 잘 살고 계세요. 반도체는 계속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세계 6등까지 올라가 있어요. 종합국력에서. 프랑스는 일본까지 제꼈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종합국력에서. 근데 자살, 저출산, 노인 미혼율, 남녀 인구 격차 나아졌습니까? 계속 그렇죠. 정규직 비정규직 수준이 계속 좋은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고 대한민국을 좋게 보려고 하는 비관적인 이 정말 이 출산율을 청년들의 이 출산 도구를 정말 정확히 보지 않으면 자, 이 불평등 출산 선생님 그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유, 평등이 같이 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해야 되고 제헌국회에 참여해야 되고 제헌국회 선거에서 바로 인천은 당선이 되고 조선인 지역을 나오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볼까요? 더욱 중요한 것이 헌법 제정에 참여해요. 이 나라를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 헌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헌법 기초인이 되어가지고 헌법 만드는 데 참여해서 헌법의 뜻을 놓아주고 그리고는 국회 부의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수행합니다.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공부를 워낙 많이 했고 욕심이 워낙 뛰어나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을 가르쳐요. 그리고는 정부에 들어가요. 처음에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영문장관 제안이 왔을 때 두 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리고 내가 강의 왜? 농지개혁, 토지개혁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걸 이루어야지만 공산화도 맞고 이걸 이루어야지만 소작인들이 자연농이 되고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는 소작된 절대에 전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토지개혁을 이루어내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물론 혼자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정당에서는 김성수 지주와 한민당의 대표자 그렇게 해서 조봉암, 이승만, 김성수 연대로 농림부 안에서는 강정택, 강진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조봉암 요즘 표현을 하면 조봉암 사람들 조봉암 매일 정도로 사회민주주의 적극적인 분들을 팀을 꾸려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돌파를 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옥죄고 있던 가장 중요한 토지개혁을 성공시킨 한국 정부고 대한민국이고 축산 문제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최고로 평가해서 한국의 토지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에 공산화도 하고 있어. 공산 남침이 있어. 농민들이 대한민국을 지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지주의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시켜서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를 놓아 이런 연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이 자기 재산을 갖게 되면서 자연농, 시민, 부르주아가 되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놓았고 평등한 민주주의 토대를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자기 재산을 통해서 약간의 재산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못 배웠고 우리가 지식인적으로 나라를 잃었구나. 우리 자녀들은 나처럼 모르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전부 학교를 보내기 시작해서 교육 비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공산침략부터 나라를 지키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놓고 민주주의의 정초 조건을 깔고 그 다음에 교육 폭발, 교육 비적, 교육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깔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념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의 이건 이념은 아니에요. 지금의 진영들이에요. 만약에 이념이 중심이었다면 어떻게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있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로 살아온 분이 보수적인
이승만, 김성수 같이 연합해서 토지개혁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늘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삶의 원칙이나 원리, 이거는 확실하게 내 삶의 목표나 정신은 고추 세우되 영혼의 갈 길을 매일 아침마다 고추 세우되 어떻게 이념의 프로가 되지 마라, 진영의 프로가 되지 말아라. 가장 그게 프로가 되면 견디질 못해요. 남의 말도 안 끝났는데 욕설 퍼붓느냐고 여기서 SNS로 말도 그냥 엉켜버려. 하도 분노가 치밀리니까 이념의 프로가 되고 진영의 프로가 되고 한 인간의 거의 노예처럼 팬덤 현상이 빠지면 이건 뭐 누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욕하면 견디질 못하니까 이거는 저쪽에서 이거 끝나지 않은 욕설을 퍼붓냐고. 그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반대자에 대한 욕설을 그냥 바로 받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념이나 진영이나 한 인물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걸로 분노하고 그런다는 건 정말 너무나 처참한 거죠. 내가 진입하지 못하고 내가 자유를 못하는 진영의 프로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박사 선생은 어저께도 제가 요즘 우리가 쓰는 거 뭐 용어를 설명드리니 끝나고는 학자들이 그래요. 맞습니다. 나 오늘 다른 건 모르겠다. 학생들도 좀 어려워서. 충격받는 거는 축산과 진보당이 50년대 21세기의 용어를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난 오늘 진짜 요즘 용어를 나 아가리다. 이제 아가리 같아. 공부해도. 근데 진영의 프로들은 모르지. 이 무지의 대의회사에서 내가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념의 프로가 된 것을 인정을 하기 싫으니까 나는 다 알아. 더 안 읽어요. 그래서 왜? 이 동굴에서 벗어나기 싫거든. 이 동굴에서. 축산의 논리, 축산이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게 되고 이념과 진영을 이렇게 홀을 벗어던진 것은 그의 끝없는 애국심과 함께 그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 저는 그래서 새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축산이 무엇을 읽었길래 이렇게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이런 용어를 논리를 이론을 어디서 공부를 해왔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청년대 읽은 책들을 이제 조사를 시작했어요. 자, 토지개혁을 성공시켰어요. 그러면서 한국 전쟁은 어때요? 예? 대통령, 정부 주요 인사들 서울을 탈출했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정부를 지지해야 된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네.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축산뿐만 아니라 박정희도 굉장히 의심을 받아요. 남로당 가담으로 대주권 정부가 이제 문관을 공부할 텐데 박정희 전 대통령도 다 한강 먼저 이제 도와한 다음에 내일 박정희 대통령한테 저희 원래 이념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군대의 중요한 비밀 문서를 다 끌어안고 한강을 넘어와요. 시험에서 이제 놀라지. 확실하게 이념을 버렸구나. 확실하게 대한민국이구나. 축산 선생이 늦게 갔지만 오히려 일찍 간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를 챙기고 뒷수습을 하고 물러났는데 다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 오해했구나. 이게 확실하게 공산당이 아니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변절자니 벽적이 반역보다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축산 선생을 그렇게 공격을 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주주의가 중요해요. 나라를 수호해야 되는 축산 선생은 확실하게 대한민국에 쓴 거예요. 조금 더 많은 일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전시 때부터 독재로 치닫는 거예요. 이승만. 내가 강요로 참여한 정부지만 독재로 가는 것까지 못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어요.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한국은 좀 후퇴해졌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세 가지 집중을 해. 정말 하나는 반독재다. 즉 민주주의. 이거 안 된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히려 보수 정당들은 그리고 그때는 적자는 치니까 이 사람들은 축산 선생과 연합을 반대해. 축산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도자들 너무나 많아요. 조병호, 장면 다 반대. 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축산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할 때에는 일본 주변에서 언제나 그때 인간들이, 그리고 누구보다 독재에 가까이 갔던 인간들이, 축산이 독립운동할 때는 독립운동은 편향하지 않으면서 그때 공산주의로 공격을 하고, 지금 반독재를 해서 같이 민주정부 수립하자 얘기하는데 못하겠다. 지금의 진영 해결 논리와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죠. 자기들 권력이 약해지고 축산의 지지나 리더십. 여기서 중간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리더십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나가려거나 교수님 지도자가 되거나 그러면 그런 걸 얘기를 해달래요. 그럼 저는 좀 이제 정치인들한테 저는 건방지고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선포를 해야 되고 교사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리더가 뭔지 모릅니다. 남을 이끄는 거고. 리더십이 뭔지 알아요. 리더십이 뭔지도 모르는 리더가 되는데 리더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대학교 보니까 굉장히 나눠줘요. 저는 좀 무서운 교사이기 때문에 정치인들한테 나눠줘요. 써라 리더가 뭔지. 내가 그걸 봐야 당신의 지식 수준을 알아서 내가 학생의 수준을 알아야 내가 강의를 하지 않느냐. 그럼 다 90%가 비슷한 답을 내요. 응? 중요한 직위에서 공적 문제를 갖고 타인을 이끄는 지도자. 정반대다. 에이? 정반대다. 리드라는 것은 우리 젊은 분들이 요거 하나만 아까 맨 모두에 조롱한 저 요거 하나만 배워가지고 리드라는 말은 함께 하다는 것이 함께 하다. 리더를 함께 하는 자예요. 리더십은 함께 하는 능력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 가난한 자, 몸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과 함께 하려면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려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정도로 낮아져야 됩니다. 아픈 사람과 함께 하려면 아픈 사람을 이해해야 되니까 아픈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질수록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시대에 돈 많은 부자 여러분 한 명도 몰라요. 당나라 시대에 여러분 돈 많은 사람 한 명도 몰라요. 아무리 기억 못해. 지금 이 부자들 100년, 200년 다 잊혀져요. 근데 부지벨통이 기억하고 로마 때의 위대한 황제들은 다 기억하고 종교주들은 더 많이 기억하고 위대한 군인들은 다 기억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 이야기에서 가장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하는 리더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 이끄는 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려면 많은 사람과 함께 하려면 많은 사람을 이해해야 되니까 점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정치를
진출하게 되는 정책이 그런 것이고 나라의 폴리틱이 익셀이라는 거예요. 이코노믹스, 피직스. 익스는 정말 일, 매스매틱스, 수에 관한 일, 폴리틱, 나라에 관한 일, 전부를 알리니까 전부를 말을 낮아져. 제일 높아지는 거예요. 다 듣고 뽑아서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나쁜데? 내가 뽑혔잖아. 내 앞에 없잖아. 리더가 돼요. 리더는 그래서 함께하는 자, 리더십은 함께하는 능력이에요. 리더는 함께하라는 정확한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제 글 잘 썼다가 집에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훌륭한 일을 갖고 계시면 가장 나아지세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가장 나아지세요. 농과 인에 관한 얘기 이제 돌아가신 조동필 교수님한테 드릴 때 축산이 이게 새벽 회의에 가요. 축산 선생이. 그러면 그게 끝까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농민들의 상황을 이야기해서 전문학 만들고 조동필 선생님은 이제 축산 선생님 보신 농민들도 같이 했지만 저랑 고향이 가가지고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그 말씀해 주신 농민 때 시절 얘기 또 이제 저희 같이 나가고 조동필 선생님 교류가 있고 많이 그런 걸 들었어요. 자 이제 일이 돌아가서 그 반독재자하고 오른쪽에 이제 소원들을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질의응답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첫 번째가 민주주의고 두 번째가 민생입니다. 민생. 그래서 죽산과 진보당의 강령을 보면 지금의 어떤 정당의 강령보다도 민생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때 복지사회 복지국가가 다 나와 있니. 그런데 그거를 민주적으로 하자. 계획경제 얘기가 다 나와. 산업혁명 얘기가 다 나와. 박정희 때의 경제발전이 압축경 다 나와 있니. 축산하고 조봉암하고 축산 조봉암 시장하고 진보당 입장에서 50년대 60년 70년대 복지와 생산적 복지가 처음 나온 게 김대중 때잖아요. 근데 축산 선생한테 가면 박정희 경제선택이 들어있고 기계의 경제선택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벌금은 그런 거예요. 내가 벌금을 세게 치르면 제자들은 상금을 다 받아요. 다 나눠 디비든 배당금을 다 나눠. 진보 보수로 축산 선생이 연합 연립에 추천했기 때문에 그가 치른 벌금은 진보도 받아먹고 진보의 세금도 되고 보수의 세금도 되고 공화국 전체 놀라운 거예요. 박정희 경제주의 용어가 그냥 그렇잖아. 두 번째가 민생, 세 번째가 평화예요. 평화. 북한의 남침을 경험했고 이승만 정부의 북침 통일 전쟁만은 안 돼요. 저는 전쟁 정부가 생각해요. 그렇게 진보적으로 보면서 네가 종전선언이 되면 방문은 한국전역 공방이 아니다. 종전선언이 되면 딱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그거 봐라. 안 돼. 이게 됐으면 2005년 동안 인류가 왜 종전선언으로 전쟁을 해결을 안 하더군요.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지혜를 넘어서 구체적 상황을 적용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당시 진보는 그냥 진영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건 다 보수니까 종전선언을 지지하잖아. 안 되는 사람 다 그랬어요. 아니 그냥 전문가를 얘기하는 난 시민은 진민이 아니다. 나도 여러 이상 문재인 정부 살아먹고 남북 관계 좋아. 그래서 점점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진영을 문재인은 다 도와줘야 돼. 제2의 노무현을 만들 수는 없어. 그 검찰 정권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검찰이 실어줄 때 야당하고 선자가 절대 검찰을 너무 많은 사람이 설명했어요. 악미 사세 모든 일을 동시에 안 들어요. 인간은 절대로 과거의 그런 괴식을 벗어날 수 없어요. 종전선언이 됐으면 아니 다른 나라들은 왜 종전선언을 전쟁을 못 했어요? 인류 그 수천 수만 번의 전쟁을
전쟁 방지는 너무 중요한데 그 당시에 평화를 세계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 때예요.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특히 한국에서 북진 통일이 거의 국시인 상황입니다. 근데 단호한 어떤 명예로 전쟁을 합니다. 유럽에서 브란트, 서해 지정에서는 크루슈프, 아시아, 한국에서는 축산, 이런 지도자들이 다시는 전쟁을 합니다. 한국 중에 끝나면 이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제 아주 유명한 연설에서 이제 평화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민주주의, 민생, 평화 두 가지 이상해집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죠. 축산 선생의 사망, 법사인 권력에 의해서 원칙 훼손되고 진영을 의해서 인권이 유리된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축산 선생의 사법설인이 사탄이 근거 같다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정리했어요. 그렇죠? 2012년에 무죄를 선고해서 그것도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서 축산 선생에 대한 사법설인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남은 과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축산 선생 말에서는 하나는 축산 선생을 당당하게 대한민국 주권이고 독립운동,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평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입대한 주역 중의 주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문을 거기 합당한 이유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도 애국을 합니다. 국민들이 전체를 희생도 하고 나 돈 벌고 나 먹고 사는 거 못지않게 나라가 먼저구나. 이걸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먼저. 왜 핀란드 국민은 3시면 퇴근하고 저렇게 평화롭게 살고 왜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일에 지옥에 빠져서 그럼 뭐 노동시간 딱 공개하잖아요. 저희가 가사노동시간 딱 공개하고 국회가 싹 보여요. 어떤 나라의 남성들은 가사노동시간이 140분인데 한국은 2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여성부 아이 나라고? 왜? 어머니의 행복이 딸의 행복, 아내의 행복이 딸의 행복이 인간 셋의 여성을 같이 하는 남성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성평등이나 양성평등 얘기하면 어머니, 아내, 딸 빼놓고는 들어오지 않아요. 갑자기 돌려요. 보수. 이게 이제 민주공화국의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모든 여성을 내 어머니처럼, 내 아내처럼, 내 딸처럼 사랑하는 그 순간이 돼야 우리는 자유를 수 있어요. 끔찍하거든요. 심지어 내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치료비와 식비는 우리 아이들보다 절대로 못 쓰지 않으면서도 내 옆집에 가난한 사람한테는 안 건너와. 내 주머니 돈 절대로 건너가기 힘들어요. 이거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 내 물건을 사랑하는 거지. 내 거니까 반려동물. 이런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딸만큼 다른 여성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확 바뀌어요. 세상은. 자, 그 축산 선생이 남긴 정신은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자유와 권리를 누려야 되고 그런 애국자를 그가 남긴 정신을 사람은 똑같다는 것, 이것을 현양을 해야 돼요. 서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고 사과해야 돼요. 오히려 훈장을 들은 부족한 분을 처형했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유족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하거나 국가 희생이 되면 이렇게 국가의 보상을 받고 국가가 사과를 하는구나. 그다음에 그거 못참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와 청년 여러분들이
출산에 하려고 하던 못 이루는 꿈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구에 빠져서 이 진영의제, 진보의제, 보수의제가 아니면 다 지금 정말 나라가 망해도 출산 문제에 벽 안 나오니까. 지방은 이렇게 소멸이 되고 학교는 이렇게 소멸이 되고 다 몰랐는데 유치원부터 차례차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좀 그런 차별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안 나서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삐 다니면서 나라를 통곡하지 않는다.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대한민국 어디로 갈 거야? 나부터 직민에서 국민으로 시민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나 너네들이 이거 하지 않았나? 아, 나 진짜 축산이 토지개혁이 필요할 때는 이승만하고 공산주의를 나가야 될 때는 그런 이승만이 독재를 할 때는 단호하게 목숨을 내놓고 우리 앞에 그런 결기, 우리 앞에 그런 애국심, 그런 연대사. 그래서 두 번째는 축산이 꿈꾼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한번 시민으로, 국민으로, 진영민이 아니고 진민이어서 한번 내 한 사람의 삶과 대한민국이 바로 나갈 그런 걸 한번 가까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청년연예가 우리 세대가 잘못 만들어도 민주화했다고 오만하고 교만하다가 완전히 반인간화, 반생명화, 진영화, 물질화, 저급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인구 전문가들은 그냥 망하는 나라가 첫 번째가 대한민국. 그것도 제국주의로부터 나라 되찾아 공산 침략으로부터 나라 지켜내 독재로부터 민주화시켜 이제 스스로 조선민족의 침략이 아니고 일제의 침략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나라의 문을 닫게 생겼을 때 물줄기를 되돌리려면 저는 우리가 큰 부담 갖지 말고 작은 21세기에 축산이 되고 작은 21세기에 조봉암이 되고 모여가지고 조봉암이 들이 되고 그것이 좀 더 큰 공동체가 되고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무겁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서